PD 수첩의 이 다큐는 참 충격적이죠. 이 학부모가 학교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개인의 일탈행위 또는 괴물 학부모 이런 낙인을 찍어서 시청자의 공분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고, 대전 용산초등학교 어떤 선생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순직했다 그러죠. 의정부의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2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사례도 전해지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아진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가 단지 그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일탈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의 피해자가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정신치료까지 받는 고통을 감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선생님들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왜 그분들만 괴롭힘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괴물 학부형들은 왜 초등학교에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교육 강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도 한국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지켜세우면서 미국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정, 아이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 높은 대학 진학률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모두 평가, 즉 시험 점수와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 이런 관점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19세기 구한말 우리 선조들의 교육 장면인데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파란 눈의 영국 할머니가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이 책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 왔다. 학교에서 생도들은 그들 앞에 중국의 책들을 펼쳐놓고 마루 위에 앉아 상체를 좌우로 난폭하게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높은 소리로 중국의 한자를 외우고 고전을 공부했다. 그리고 중국 현인들과 신비로운 중국의 역사를 외웠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관료가 되기 위해 중국 고전을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했죠. 세상의 모든 진리가 중국 고전에 담겨 있고 이것이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을 수는 물론 없죠. 간혹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학습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튼 중국 고전의 내용을 전달받아 누구누구가 머릿속에 많이 채우는가 이런 경쟁을 했던 겁니다. 이때 교육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이렇게 당연시했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집 배움과 다르지 않아요. 교과서 내용을 빠짐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자의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 우편배달부와 다르지 않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라는 인식은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와서 우리 머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바라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이죠. 해당 교과의 전문가라는 학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교과서에 요약 정리해 놓은 그런 지식 말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해와 같은 관점이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을 평가절하하거나 하찮게 보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수학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의 주요 내용은 자연수와 분수의 사칙연산입니다. 중학교는 무리수 도입해서 실수까지 확장한 후에 2차 방정식까지 푸는 거, 이걸 주요 내용이죠. 고등학교 허수 도입해서 복수수까지 수의 체계를 확장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물론 특수한 경우만 다루지만 아무튼 고차 방정식을 다룹니다. 대학에서는요, 업스트랙트 엘지브라, 즉 추상대 수학이라는 분야에서 연산과 수체계의 구조를
방정식과 관련지어서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방정식 이론 하나만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죠.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다. 뭐 이거는 페르마의 정리처럼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갈루아 이름을 딴 소위 갈루아 정리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러면 지식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교급별 서열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에서 갈루아 정리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을 전공해도 추상 대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념치 마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고등학교 수학 어때요? 복수수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비하면 중학교 2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초등학교 수학은 어떤가요? 자연수와 분수, 사치, 연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 좀 나도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 이 관점은 지식에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위기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교육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나도 알고 있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나도 전달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 그런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행위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교과서에 나온 이 문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마땅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아이에게 저녁 때 아빠가 들어오면 물어봐 이렇게 위기를 넘깁니다. 엄마는. 저녁 때 집에 들어온 아빠에게 식사를 마치고 아이가 다시 물어봤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빠가. 왼쪽에 6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8에서 6을 빼면 돼. 8 빼기 6을 하면 얼마? 2잖아. 이렇게 답 구하는 거야. 아이는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풀이는 6 플러스 x는 8이라는 1차 방정식을 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1차 방정식 풀이는 말이죠. 등식의 성질, 다시 말하면 등호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 등식의 성질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덧셈과 뺄셈을 배운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과연 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라는 관점,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풀이 방식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아이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요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아니에요? 지식은 소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친다 이 말보다는요 수학으로 아이를 가르친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까지나 학습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만 보면 학습자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지식만 남아있죠. 초등학교 지식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고 또는 자신이 풀 수 있다고 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오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상황을 낳게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심 초등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괴물 학부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괴물 학부모들이 과연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민원을 낼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제기한 덧셈 문제를 다시 봅시다. 이제 막 덧셈을 배운 아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중 2가지만 소개해야 합니다. 덧셈을 배우고 있는 이 아이, 틀림없이 개수 세기도 할 수 있어요. 손가락 세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6가지 센 후에 계속 세어서 8가지 세어보게 합니다. 몇 개 더하면 8이 되지라고 물어보면 되죠. 개수 세기 능력을 갖고 있고 덧셈 기호 의미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이는 2라는 답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 개수 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이 있다고요?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아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수직선 모델,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필요 없죠. 6, 8 보고 시각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풀이 과정에서 2만 더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덧셈 구조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교육에서 지식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이걸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요리에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탕수육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봅시다. 돼지고기, 계란, 당근, 오이, 양파 이런 거 모두 자연에서 구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생거를, 날거를 그대로 먹으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잘게 잘라서 먹으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위와 장에서 탈이 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도록은 물론이고 혀끝에서 미각까지 살릴 수 있도록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탈바꿈하는 것, 이게 요리 아니에요? 위의 문제에서 아빠는 원재료를 그냥 잘게 잘라서 아이에게 먹으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반면에 손가락 세기를 하게 하거나 수직선을 제공하는 것, 이건 바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요리사입니다. 요리는 예술입니다. 이 경연대회 얼마 전에 나왔죠. 이걸 보면은 요리가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teaching is an art,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